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스택 동작.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어떤 이와 같은 특정한 그 레이아웃 구조를 가지고 메모리에 위치가 되고 그 내용들은 스택 영역, 그리고 힙 영역, 그리고 데이터 영역, 텍스트 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각 구분되어지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이 스택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스택 동작을 한번 살펴볼 건데, 스택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소스 코드와 같이, 왼쪽에 있는 소스 코드와 같이 메인 함수가 하나 있고, 여러 함수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코드가 동작을 했을 때 실제로 스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면 메인 함수부터 맨 처음 시작하죠. 메인 함수부터 시작하는데, 이 스택은 함수가 호출되면, 이 함수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면, 그러니까 실행이 되면, 이 스택 공간에 메인 함수를 위한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메인 함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메인 함수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저장되냐 하면 메인 함수에 있는 우리가 스택 공간에 저장되는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대표적으로 자동 변수가 저장된다고 얘기했죠. 자동 변수는 지역 변수하고 같은 이름이고 그래서 지역 변수가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제에서는 지역 변수는 일단은 뭐 그 안 보이지만 지역 변수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여기 공간에 이제 지역 변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스택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메인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가 호출했어요. 새로운 함수가 호출되면 이 펑션 1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겠죠. 그럼 펑션 1이라는 함수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펑션 1, 이 함수의 공간이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는 펑션 1이 돌아갈 곳의 주소. 펑션 1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메인 함수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돌아갈 곳의 주소와 그리고 펑션 1의 지역 변수가 여기에 마찬가지로 쭉 저장된다. 이 스택 안에.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예제에서 보면 펑션 1에서 펑션 2를 호출하죠. 펑션 2를 호출하러 가볼게요. 펑션 2를 또 호출하러 왔어요. 펑션 2를 호출하니까 어때요? 펑션 2를 호출하고 마찬가지로 펑션 2가 끝나고 나면 돌아갈 곳의 주소와 그리고 펑션 2에서 사용할 지역 변수들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둔다. 자, 펑션 2에서 펑션 3를 또 호출하네요. 그럼 또 펑션 3를 호출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펑션 3를 호출했어요. 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펑션 3로 가보니까 펑션 3에서는 시작하자마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끝나겠죠. 자, 펑션 3를 끝내볼게요. 자, 펑션 3가 종료되면 펑션 3는 어때요? 얘는 자기 일을 하고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쪽으로 돌아갔어요. 자, 돌아가게 되면 펑션 3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끝났죠. 끝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보통 우리는 이런 용어를 스택에서 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스택이란 자리 구조를 자세히 배우면 그때 살펴보겠지만 이 스택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메모리에서 없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라지고 이 SP라는 게 이제 스택 포인트인데, 음, 스택 포인트인데,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스택의 가장 맨 위에
맨 위 위치를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펑션 3로 펑션 3를 끝나고 그러면 펑션 2 위치로 펑션 2 안으로 가겠죠. 근데 펑션 2도 어때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그럼 펑션 2도 끝나서 그럼 펑션 2도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펑션 2가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펑션 2는 펑션 2가 호출하는 곳으로 호출한 다음 위치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호출한 다음 위치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이 스택에 다 저장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 변수가 있고 이 변수에는 돌아갈 주소가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뭐 물론 여기에 뭐 지역 변수들도 이제 있겠죠. 돌아갈 주소는 얘 입장에서는 돌아갈 주소가 이 펑션 1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0x 3000번지였으면 얘는 0x 3000번지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0x 3000번지로 돌아가면 얘를 보고 0x 3000번지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뭘 실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어디에? 스택에다가 이렇게 저장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펑션 4를 호출했어요. 펑션 4를. 자, 펑션 4로 가보니까 여기 왔어요. 펑션 4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펑션 4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펑션 1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메인 함수로 돌아왔죠. 메인 함수에서는 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메인 함수도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종료된다, 없어진다. 자, 이와 같은 그 동작 절차로 함수들이 호출되고 그리고 함수가 종료되면 다시 스택에서 자기가 실행했던 내용이 다 없어진다. 자, 그래서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함수가 호출되면 함수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둔다. 그리고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그 공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자, 그게 어디에서 동작한다? 스택이라는 영역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는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학생들 좀 있을 거고 또는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함수 호출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call by value라는 것은 내가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호출할 때 어떤 호출할 때 뭔가 넘겨주는 값을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call by value 또는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해요. 자, 메인 함수가 있고 자,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은 메인 함수가 이제 이렇게 스택에 메인 함수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변수 A, B 썸, A하고 B하고 썸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자, 변수 만들어지고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호출할 때 A와 B라는 값을 넘겨주죠. 값을. 오케이. 자, 그러면 A와 B라는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이게 이제 오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add라는 함수 공간이죠. 오케이. 그래서 add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이 새로 만들어졌죠. 오케이. 이 공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값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이 넘겨주는 값이 실제로 값으로 좀 넘겨졌어요. 음. 우리가 A하고 B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는 지금은 아마 이 예제에서는 지금 값이 이거 그 초기화 안 해서 표시를 안 했는데 어쨌든 값이 넘겨진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에 각각 10하고 2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하고 20이 이 add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로 넘겨주고 그러면은 이, 이 add라는 함수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스택 공간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질 때 argue1과 argue2라는 이름으로 이 함수의 그
매개 변수를 받는다. 그러면 이 10하고 20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복사가 된다. 복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사본이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rgue1하고 argue2에는 여기에는 10하고 20이라는 값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가 이제 실행될 테니까 그러면 10하고 20하고 두 개 더해서 두 개 더한 결과를 어떻게 반환, 리턴 해줄 거예요. 돌려주겠죠. 돌려주게 되면 10하고 20이라는 값을 두 개 더하면 얼마? 30, 그러니까 30이 되겠죠. 30이라는 값을 돌려주고 그 돌려받은 값은 어디? 썸에 저장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30이 저장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값은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공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오케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결과값은 썸이라는 값에 저장된다. 자, 이와 같은 방식을 call by value. 그래서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 값을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을 call by value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값을 넘겨주는 방식 말고 주소를 넘겨주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고 그 방식을 우리는 call by reference라고 부르고 그래서 주소를 넘겨주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메인 함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swap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자, 메인 함수부터 한번 볼게요. 메인 함수에서는 A하고 B가 이렇게 있고 A하고 B의 각각 값이 10이라는 값이 있고 20이라는 값이 이제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출력을 해보면은 당연히 10하고 20이 비포에서는 10하고 20 출력이 되겠죠. 비포 수압에서는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자, 그리고 수압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근데 이때 보면 호출할 때 A와 B의 값을 남기는 게 아니고 앰퍼센트를 앞에 붙여서 주소를 남겨줘요.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A와 B의 주소가 0x 1000이고 0x 1008이면은 이 주소를 수압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매개 변수로 보통 이건 이제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매개 변수로 받아와요. 그럼 A라는 값은 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B라는 값은 순서대로 Y라는 매개 변수에 들어간다. 근데 잘 보면 A와 B를 주소를 넘겼고 수압 함수는 뭘 했어요? 수압 함수는 인티저의 포인트. 이 얘기는 수압 함수를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 인티저 x와 인티저 y라는 공간을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 공간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인티저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죠. 오케이. 인티저에 있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포인트 변수. 그래서 여기에는 그쵸. A는 이 주소고 B는 이 주소니까 이 주소가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오케이. 주소가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X의 값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X 주소의 값이면은 얼마예요? 여기 이제 원래 10이 있었고 20이 있었잖아요. 이걸 읽을 수 있죠. 그러면은 10을 어떻게 템포에 집어넣으래요. 자, 오케이. 그럼 10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0을 읽어서 템포에 집어넣고 그리고 y에 있는 값을 x에다가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얘를 20을 집어넣고 얘를 읽었으니까 자 그리고 템프에 있는 값을 y의 안에 있는 값에다 집어넣으래요. 자 y 주소 안에다가 템프에 있는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래요. 그럼 1800번지에 가서 여기에다가 이거 지우고 10이라는 값 집어넣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 함수는 이제 끝나죠. 끝났어요. 끝나고 돌아와 볼게요. 자, 끝나고 돌아와 보면 여기에 있던 값은 어때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0이라는 값하고 10이라는 값이 바뀌어 있어요.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어, 우리가 값을 넘겨줄 때 주소를 넘겨주면
주소를 넘겨준다는 얘기는 내가 있는 곳의 위치를 넘겨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원본을 전달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원본을 전달하니까 여기 안에 원본에 있는 값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는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콜바이 밸류와 콜바이 레퍼런스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제가 이제 자료 구조를 만들 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두 번째 예제도 콜바이 레퍼런스 예제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한 정렬하는 예제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은 이 첫 번째 예제만 잘 이해를 하면 뒤에 있는 이 예제도 크게 무리 없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캔F에서 우리가 콜바이 레퍼런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메인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 안에는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케이. 자, 배열의 이름은 str이고 얘는 10개짜리 엘리먼트가 10개짜리 있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배열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소라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죠. 주소예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자열을 입력받는 방법은 어떻게 문자열이 스캔앱으로 보통 문자열을 입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입력을 받을까요? 스캔앱 퍼센트 문자열이니까 퍼센트 %s 하고 얘는 str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문자열을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은 키보드에 입력된 내용들 여기에 문자열이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와 같은 문자열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은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str 자체는 주소죠. str 자체는 주소예요. 자, str 자체는 주소. 그래서 str 자체를 이 scanf라는 함수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면 scanf 함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scanf가 인자로 받은 이 변수 이름은 여기에 변수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는 그 변수 안에는 뭐가 저장된다? 우리가 넘겨준 값이 저장되겠죠. 근데 우리가 str을 넘겨줬으니까 str은 주소니까 이 배열의 시작 주소가 넘어갈 거예요. 배열의 시작 주소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스캔F가 하는 일은 이 첨번지, 이 주소 안에다가 키보드로부터 이게 이제 키보드인데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키보드예요. 그래서 사람 얘기해서 키보드에서 뭔가 A, B, C, D, E, F 뭔가 타이핑을 하면은 그 값이 첨번지 위치로 들어갈 거예요. 첨번지 쭉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스캔F 함수는 스캔F 함수는 이제 끝나면 종료되겠죠. 종료되면은 입력한 내용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소를 남겨줬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canf 함수로 호출할 때 주소를 넘겨주는 이유는 우리가 값을 넘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scanf 할 때 주소를 넘겨준다. 보통 이제 문자열 할 때는 배열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는 scanf하고 %d 예를 들어서 이게 int a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럼 a라는 변수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때요? a 주소 안에다가 여기 만약에 a라는 값이 있으면 a에 주소를 넘겨줘야지 돼요.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100이면 100, 10이면 10 값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스캔F 할 때는 주소를 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값을 받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소를 넘겨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 내용들은 스택이라는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